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언론이 아무리 분위기를 띄워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떡밥 기사 던지고 자극적으로 호가 띄우고 결국 누군가 하나 걸리기를 바라는 상황입니다. 사실 부동산 가격 올라서 좋은 사람은 얼마 없습니다. 내 부동산이 올라서 좋은 것 같지만은 자녀들 결혼시킬 때 전세금도 못 주게 됩니다. 오히려 집을 팔아야지 조금 도와줄 수 있습니다. 지금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은 먼저 빠져나오는 사람이 진짜 승자인 게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욕심 때문에 더 많이 손에 움켜쥐고 나오려고 하다 보니 못 나오고 있는 우스운 상황입니다. 아무튼 아무리 언론과 투기꾼들이 부동산 선동을 해도 2020년 영끌 노예들 모집에 비해 성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살펴보겠습니다. 3월 토지거래 허가 취소 이후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6월은 7월 DSR 3차를 앞두고 막차를 타는 심리가 있어서 4,000건을 넘기고 있습니다. 6월 거래량은 시간이 지나봐야 하겠지만은 그래도 과거 2020년 영끌 노예 모집 때와 같은 16,000건이 넘는 거래량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남 3구의 거래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강남구의 아파트 거래량 그래프입니다. 3월 이후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전체 서울 거래량과 비교하면은 하락의 폭이 훨씬 심합니다. 4월의 강남구 거래량은 100건 정도에 불과합니다. 5월에 회복해서 250건 정도, 6월은 130건 정도입니다. 물론 이런 거래량에서도 시간이 지나면은 거래 취소나 미등기가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강남 폭등한다 하지만 사실은 거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서초구의 거래량도 살펴보겠습니다. 3월에 600건이 넘는 거래량이 있었지만 4월에는 겨우 50건 정도로 줄었습니다. 5월은 140건 정도, 6월은 70건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거래가 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파구의 거래량도 살펴보겠습니다. 3월에 900건을 넘겼다가 역시 4월에는 130건대로 추락했습니다. 5월에 조금 회복해서 340건 정도를 기록했고 6월은 70건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남 3구 모두 거래량이 처참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는 사는 사람은 없는데 파는 사람이 혼자서 가격만 올리고 있다는 소문이 통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2020년 영끌 모집 시즌 1에서 대출받아 아파트 산 사람들이 어떻게 고생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언론에서 벼락거지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안 사면 망한다 외치니까 두려워서 산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난 지금 대출 안 받은 사람들이 가장 마음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중요한 이유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불꽃이라는 신호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통계에서는 서울 안에서도 일부 지역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상승이 다른 서울 전체로 퍼지고 경기도로 번지고 다른 지역으로 모두 번져서 진짜 대세 상승으로 가려면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거래량이 증가해야 합니다.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매수 심리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시장 참여자가 증가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호구들이 모집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부동산은 대출을 많이 끼고 구매합니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구매할 정도로 언론에 낚인 호구들이 많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호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서울 일부 지역 상승을 양극화라 표현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불꽃이라 불러야 맞습니다. 더 이상 호구가 없으면은 시장은 정상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이 세종으로 이사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관련 법안인 행정수도 건립특별법이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아직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50명이나 참여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은 해수부를 부산으로 내려보내는 것을 빠르게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도 빠르게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통령실이 가면은 다른 주요 부처들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적인 것은 인프라가 서울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 주요 부처들이 하나씩 서울을 떠나면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정상화될 것입니다. 언론에서 아무리 띄워도 안 뜨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동안 서울 부동산 시장을 세금과 규제로 잡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주요 기능이 세종으로 혹은 다른 지역으로 분산된다면은 징벌적 세금이나 규제가 필요 없게 되고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입니다. 물론 한번 이사간 정부 주요 부처들은 다시 서울로 돌아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 없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의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졌고 반대로 주식 시장의 진입 장벽은 열려 있는 것도 원인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코스피, 코스닥이 나란히 성장률 1,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각각 19%, 11% 넘게 오르면서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하는 날도 상승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울 부동산 많이 오른다고 하는데 지금 코스피가 훨씬 많이 올랐고 하이닉스나 한국전력 같은 주식은 더더욱 많이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상 한번 불 붙으면은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처럼 주식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끝을 보기 전까지 매수세가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 정기예금 잔액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6월 중순에 이미 2조 원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돈을 들고 주식시장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기 위해서 증권회사 계좌로 이체한 금액도 계속 증가해서 65조를 넘겼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50조 밑에서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도 코스피 지수에만 투자해서 벌써 10% 정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간단히 해도 돈을 벌 수 있는데 뭐하러 은행 가서 대출 받고 정부에 자료 제출하고 세금 걱정하고 이자 걱정해야 하는 부동산을 매수하겠습니까? 실제로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주식시장에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주식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은 주식의 수익률을 점점 더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신화가 무너지고 새로운 주식시장의 신화가 탄생할 조짐이 보이고 있는 만큼 돈의 흐름을 잘 판단해야 할 듯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인간 지표를 보겠습니다. 방송인 김종국 씨가 부동산을 매수했다는 사실입니다. 참고로 절대 연예인을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예인들이 저보다 돈을 훨씬 잘 벌 것입니다. 아무튼 투자나 자산 시장을 전혀 모르는 김종국 씨가 부동산을 매수했습니다. 김종국 씨는 방송에서 과거에 투자 유혹을 받았지만 위험해서 계속 투자를 안 하다가 마지막에 투자를 했는데 폭락했다는 사연을 말했습니다. 그 뒤로 투자를 일체 안 하다가 이번에 투자가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샀다고 합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건 지금은 김종국 씨처럼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자산 시장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만이 부동산을 매수해 시장을 떠받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시장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 특히 강남 부동산은 로또를 2번 맞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시장을 받쳐줄 사람이 없는 만큼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